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단원 중에서 충격량 마저 보고 뒤에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통합과학 시간에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고 또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잊어먹은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자세히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격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물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그 충격을 받았는지 그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굴러가고 있을 때 처음 속도가 V1이었어요. V1이었다가 힘 F를 받는 동안은 속도가 변할 수 있겠죠. 그 F를 받는 시간 동안은 속도가 변해서 V2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물체가 받은 힘을 우리 앞에서 배운 뉴턴 제2법칙으로 가속도 법칙으로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는 ma라는 이 공식에서 A를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로 식을 다시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가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은 힘을 받은 시간 동안만 가속도가 생기겠죠. 힘을 안 받는다면 우리 관성 법칙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가속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는 그 순간에만 가속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힘을 받는 순간 델타 t, 시간 간격 델타 t분의 속도 변화 v2 빼기 v1 하면은 이게 A의 그 가속도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m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쓰면은 mv2 빼기 mv1이 됩니다. 이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니까 그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된다. 즉 여기서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인데 F 델타 t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델타 p만 남죠. 즉 F 델타 t는 델타 p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우리 많이 보던 식이죠. 통합과학에서 이 좌변을 충격량이라고 하고요. 우변은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것은 F 델타 T 힘 곱하기 그 시간을 될 수가 있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로 돌아와서 여기 같이 적어보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I를 쓰고요. I는 힘 곱하기 델타 T가 된다. 자, 단위는 뭘까요? 충격량의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많이 쓰죠. 그래서 뉴턴 세컨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보면은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즉 다시 써보면 풀어서 쓰면 충격량은 F 델타 T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보통 우리 질량은 안 변한다. 그치? 물체 질량은 안 변하고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할 건데 속도 변화량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식을 맞춰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단위도 한번 관계가 일치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고 운동량의 단위는 MV니까 M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V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단위가 겉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는데 진짜 같은지를 보면은 자 이게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힘, 얘가 힘이니까 MA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A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쓰고 다시 이 남는 세컨드를 써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 즉 운동량의 단위와 같죠.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단위로만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뭐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좀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통합과학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자 일정한 힘, 첫 번째 그래프는 힘이 일정하죠. 10N이면 10N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나타나는 걸 보니까 힘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힘을 받았다.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일정한 힘을 받았다. 그럼 이 넓이는 F 델타 T가 되니까 결국엔 충격량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넓이 힘 시간 그래프 FT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 선생님이 학습지에 적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충돌할 때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충돌하기 시작할 때는 힘이 거의 0에 가깝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커졌다가 다시 물체가 떠나는 순간에 힘이 다시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같이 충돌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힘의 크기는 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프 아래 넓이는 이때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충격량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때 평균 힘을 구하세요. 평균 힘을 구하려고 하려면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을 나눠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이를 구했더니 100N/s래. 그 시간이 뭐 50초 동안 힘을 받았다. 50초면 아주 길죠. 뭐 거의 1분이니까 50초 하지 말고 그러면 한 2초라고 합시다. 2초 동안 야구공이 100N/s라는 충격량을 받았다. 그러면 이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50이 되겠죠. 50N. 충격량에다가 시간을 나눠줘서 50N의 평균 힘을 구했다. 이게 이제 평균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평균 힘은 충격량에다가 충돌 시간을 나눠주면 된다. 식으로 쓰자면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위에 이렇게 바를 쓰거든요. 그래서 F바는 충격량 I를 델타 T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다시피 안전한 생활, 이걸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충격량이 같을 때,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충격량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되면 짧아야 될까? 길어져야 될까? 자, 밑에 계란의 상황을 보면 되겠네요.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중에서 누가 힘을 더 적게 받아서 깨지지 않았느냐? 푹신한 방석이 깨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즉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충격량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돌아와서 보면은 뭐 이게 다 이거는 지금 충격량을 줄이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한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 커야 된다. 즉 물체에 작용하는 힘 F와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가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이죠.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를 휘두르거나 테니스를 휘두르거나 할 때 멀리서부터 휘두르고 또 힘을 크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만든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과 충격 완화, 여기에서는 뭐 계란 이 상황도 나오고 다들 잘 알 겁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한다. 그 예시로 야구 선수 공을 받을 때 손을 좀 뒤로 빼서 받으면은 아무래도 충격을 좀 적게 받겠죠. 그 다음에 이 멀리 뛰게 하는 선수가 착지할 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너는 무릎을 펴고 딱 딱딱한 바닥에 착지를 한다면 무릎 다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할 때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번지 점프에서도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죠? 탄성력이 좋은, 탄성이 있는 그런 고무줄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번지 점프 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다들 번지 점프에서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걸로 그 경기장에 안전 펜스, 그 다음에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공기 매트, 이거 다 통합과학에서 본 거잖아.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자동차의 범퍼, 그 다음에 안전벨트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안전벨트 말고 에어백 이런 것들, 에어백, 자동차 에어백 이런 예시들 뭐 통합과학에서 본 거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학습지로 돌아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좀 물리원을 배우는 사람과 함께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황을 A,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상황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FT, 아까 FT 그래프 요 위에 기억납니까? 이게 FT죠. 여기 그래프. 여기에서 넓이가 충격량이었지. 그러면 이 둘의 상황은 높이가 같고 밑에 정지한 순간도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니까 충격량도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은 깨지고 한 명은 왜 안 깨졌느냐? 충격력의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이런 애랑 이런 애를 그린다면 이 둘의 넓이는 같다. 넓이는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A이고 어떤 그래프가 B일까? 생각해봤나요? 충격력이 높은 게 A겠죠. 충격력, 힘이. 그러니까 평균 힘이 여기 중앙쯤이라고 보시라고 했죠. 저 그래프 볼 때. 이 평균 힘이 중앙쯤이라고 본다면 이 그래프가,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충격력이 더 크니까 얘가 A이고 얘는 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충돌 시간, 이 X축 T를 보면은 충돌 시간도 짧고 B의 경우에는 충돌 시간이 길죠. 그렇게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풀어보고 얘들아, 선생님 다음 지금 계속 이어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나 문제 풀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다 알겠다, 모든 내용 다 알겠다 하는 친구들은 뭐 영상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빠른 배속으로 영상을 한번 보고 선생님이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영상을 꼭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문제집 한 권 사서 문제도 꼭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집은 뭐든 상관없으니까 다 똑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집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거, 얇은 거, 아니면 두꺼운 거, 뭐 설명이 많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서 문제집을 꼭 이 단원 맞췄으니까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넘어가서 문제 1번부터 풀기 전에 교과서 문제부터 봐야 되겠다. 교과서 문제를 다시 봅시다. 뭐 여기 스스로 마무리하기는 개인적으로 개념 확인을 다시 해봅니다. 잘 모르겠는 사람은 선생님 학습지를 참고하든 교과서를 참고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여기 스스로 평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은 VT 그래프니까 가속도 크기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고 2번, 자 BC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BC 구간에서 보면은 속도, B와 C의 속도를 알 수 있고 BC 구간에서는 이렇게 경사면이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구간이. 그럼 등가속도 운동했으면 속도값 나와 있고 그러면 속도 변화량 하면은 가속도도 알 거고 그러면 거리 S, 뭐 식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은 식으로도 푸는 건 뭐 당연하고 뭐 S는 식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두 번째 식 그걸로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프 뭐 VT 그래프 그려봤을 때 시작점은 2m/s가 될 거고 나중에 C점에서 10초가 지난 후에 속력이 10m/s가 될 거니까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질지 쌤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평면 위에 놓인 원형 관 속에서 금속구를 세게 밀어 넣었다. 그러면 이 금속구는 여기서 원운동을 하죠. 뭐 등속은 아닐 수도 있지만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은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안쪽입니다. 힘을 받는 방향이. 그래서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고 줄을 매달아서 우리가 돌릴 때도 이 줄의 힘, 장력을 받기 때문에 얘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이 딱 없어지면 얘처럼 힘이 없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운동한다?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뭐 2번 같은 경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1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접선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도 뭐 당연히 가속도 구하시면 되겠죠. 질량 M 해가지고 뭐 가속도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힘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페이크가 될 수 있는 게 A는 수레만 당겼을 때고 B는 수레 위에 벽돌 한 장을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수레 질량을 라지 M이라 한다면 B는 수레 플러스 벽돌 스몰 M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VT 그래프에서 여기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F는 MA에서 지금 F는 일정해. F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질량의 비를 보기 위해선 가속도의 비를 봐야 되겠죠.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죠. 질량과 가속도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우리 가속도에 대해서 봤으니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근데 아까처럼 적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A의 가속도는 지금 T분의 5고 B의 가속도는 T분의 2지. 그러면 A와 B의 질량의 비는 이제 A와 B의 가속도의 비는 5대2인데 질량의 비는 그러면 5분의 1 대 2분의 1이겠죠. 질량이 이제 A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M 플러스 M. 그때 얘가 이제 2대 5가 되니까 그러면 라지 M은 2이면 스몰 M은 3이 되겠네요. 3. 그러면 답은 2대 3이 되겠네요. 여기 M1, M2라고 해라고 했구나. 우리는 뭐 이거를 라지 M이라 봤고 얘는 스몰 M이라 봤으니까 그럼 2대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는 두 개의 물체로 연결된 경우는 교실에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이번엔 세 개의 물체야. 이 세 개의 물체도 선생님이 이 중간에 막 A가 B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뭐 이거 작용 반작용 해서 분석하는 방법 알려줬죠. 이것도 잠시 분석 안 한 사람은 5번 정지하고 일시 정지하고 힘 분석부터 해보세요. 자, 얘도 1kg 다 1kg래. 그러면 이거 합해서 3kg죠. 그러면 전체 이걸 한 물체로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한 물체 3kg짜리를 6N으로 밀었다. 그럼 가속도 얼마다? 2m/s 제곱이다. F는 MA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힘 알짜임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얘도 1kg고 얘도 1kg, 얘도 1kg니까 다 뭐 그 알짜임 각각의 작용한 알짜임은 2N, 2N, 2N이 되겠죠. 자, 근데 제일 끝에 있는 C부터 봅시다. C는 누가 미는 힘이야? 이 결국 2N이. B가 미는 힘밖에 없죠. 그러니까 B가 C를 미는 힘이 2N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C가 B를 미는 힘, 이것도 2N이 있겠죠. 자, 하지만 B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2N이어야 되죠.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은 얼마가 돼야 될까? FA가 B를 미는 힘은 4N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2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FB가 A를 미는 힘도 4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6N을 A에게 6N을 줬으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6N 빼기 4N이 돼서 2N이 되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4N 빼기 2N이 돼서 2N이 되고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그대로 2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도룰에 연결된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2N 맞고 B가 C를 미는 힘, B가 C를 미는 이 힘이죠. 2N 맞고 A가 B를 미는 힘,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은 F가 FAB 이게 되겠죠. 얘는 4N이다.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는 뭐 6번, 7번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7번은 운동량 보존 쓰면 되는 거고 8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8번을 일단 한번 볼까요? 자, 8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아주 크죠. 4 곱하기 10의 5승. 우리 보통 과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질량이 뭐 4 이렇게 되면 40만인가요? 40만 킬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안 쓰고 10의 몇 승이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차가 50m/s로 달려오다가
신호등 A에서 정지하려고 B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 이거 뭐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VT 그려보면은 정지하려고 B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정지하기 위해서 이랬으니까 이 순간이 이제 A가 될 거고 여기 순간이 B가 되겠죠. 그래서 기차가 서면은 신호등 A가 빨간 신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서게 되면은 빨간 신호가 된다. A, B 사이의 거리는 2000m다.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다? 2000m다. 넓이가 이동 거리니까 기차의 속력은 일정하게 느려진다. 즉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자, 신호등 A가 노란 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즉 얘는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시간이랑 똑같겠죠. 멈추면 기차가 서면 빨간 신호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하라는 거잖아. T. 그러면 이거는 뭐 쉽지. 얘가 첫 시작이 50m/s였으니까 5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이게 2000m다. 즉 이거는 얼마냐. 또 숫자가 크네요. 4000 나누기 50. 그거 얼마냐? 80초인가요? 80초. 맞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80초다. 그럼 얘 80이다. 적어두고.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 크기는 여기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기울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80, x 증가량은 80초. 그 다음에 y 변화량, 속도 변화량은 50m/s. 속도 변화가 이제 50에서 0이니까 결국엔 0 빼기 낮은 속도 0 빼기 50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크기를 구하라 했으면 마이너스 빼도 되겠네.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가속도를 구해보면 우리는 그냥 8분의 5 m/s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소수점으로 굳이 바꾼다면 좀 어렵긴 한데 0.6 얼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8분의 5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차가 정지하는 동안 기차에 가해진 R자임의 크기. R자임의 크기는 뭐 F는 MA 해서 R자임 F는 구하면 되겠죠. 기차의 질량이 얼마냐면 4 곱하기 10의 5승 kg이었고 가속도의 크기는 8분의 5 m/s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구해주면은 좀 계산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2분의 5 곱하기 10의 5승 힘 kg 곱하기 m/s 제곱이니까 그냥 뉴턴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 얼마냐요? 2.25 곱하기 10의 5승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쌤 혹시 또 계산 실수한 거 없는지 한번 잘 보세요. 계산 실수했으면 바로 그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뭐 한번 식으로 풀어보세요. 지금 이게 숫자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FAB 막 구하면은 뭐 M1 플러스 뭐 M2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아마 식이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숫자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다시 뭐 교실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모르겠는 사람은 꼭 모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현수와 준우가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일어난 상황이다. 현수와 준우는 마주보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다. 시간이 t1일 때 준우가 가지고 있던 공을 현수에게 던졌다. 자, 준우가 가지고 있던 공을 현수에게 던졌다. 그러면 준우는 이쪽 방향으로 더 밀려나겠죠. 속도가 더 커질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현수는 공을 받는 순간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생겨버려서 조금 느려지겠네요. 원래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다니까 느려졌다가 이번에 현수가 다시 T2일 때 준우에게 던졌어요. 그럼 현수는 한 번 더 느려지겠죠.
한 번 더 느려지고 준우는 공을 받으면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리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VT 그려가지고 처음에 속도가 일정하다가 준우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빨라지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T1, T2 순간적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이렇게 바로 계단식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을 받는 시간을 조금 준다 이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속도가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현수는 반면에 속도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VT를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준우, 이게 현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게 뭐 T1, 이게 뭐 T2, 여기가 T1, T2. 그 다음에 11번. 자, 트럭은 12,000kg. 그 다음에 자동차는 1,200kg. 10배 차이 나네요, 질량이. 충돌 과정에서 72,000N의 힘이 0.2초 동안 작용했다. 그러면 뭐 이거 뭐 F 델타 T가 딱 나오네. 그럼 충격량이 나오네, 충격량이 나오죠. 자, 그때 정지했대. 충돌한 다음에 정지. 그러면 충돌 전에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 그러면 델타 P가 충격량이니까 그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나오죠. 나중 속도는 정지했고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뭐 MV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냐면 F 델타 T 니까. 자, 그러면 먼저 트럭부터 보겠습니다. 자, 충격량이 얼마냐? 72,000 곱하기 0.5초가 이제 크기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기 질량 12,000 곱하기 트럭의 속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지했으니까 뭐 제로. 그래서 뭐 이거는 지우고 V 하면은 이거 다 약분해서 뭐 72 곱하기 0.25가 이 속도, 트럭의 속도가 되겠네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계산은 72 곱하기 0.25 하면 되겠네요. 12도 나눠줘야 되겠네요. 여기 12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택시의 경우도, 자동차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똑같죠. 72,000 곱하기 0.25 같은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같이 충돌했으니까 충격량도 같은 겁니다. 근데 질량이 1,200kg이고 속도 스몰 v로 적으면은 뭐 이거 두 개 날라가고 그러면 720 곱하기 0.25 나누기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도 아마 10배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트럭이 10배가 더 작겠죠. 질량이 더 크니까. 그래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2번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뭐 과제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럴 거니까 2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는 다 끝냈고 우리 이거 문제 풀어봅시다. 교과서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네, 우리 문제보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결국엔 ST 그래프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초인 순간까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5m이다. 4초인 순간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5m이다. 자, 그러면 B가 지금 2m잖아. B는 2m 갔는데 그러면 둘이 사이의 간격이 5m이기 위해서는 A가 몇 m 갔다는 거겠어? 7m를 갔다는 거겠죠. 7m. A는 7m다. 자, 이동 거리는 모든 경로를 다 쳐줘야 되죠. 그러면 A의 경로와 B 운동 경로를 다 치면은 자, A 경로 봅시다. 자, 8에서 6까지 갔어. 그럼 몇 미터 이동했어? 2m. 그 다음에 6에서 7까지 갔어. 1m 이동했죠. 그러면 A의 이동 거리는 3m. 그 다음에 B 봅시다. B는 0에서부터 4m까지 갔어요. 그리고 4m에서 2m 갔으니까 추가로 2m의 경로를 더 갔죠. 그럼 얘는 6m. B가 A의 2배. 2배 맞네요. 기억 맞고.
변이는 직선거리 처음과 나중에 거리만 보면 된댔죠. A의 경우에는 처음이 8m, 나중은 7m니까 얘는 변이는 1m입니다. A는. 그 다음에 B는 처음은 0m, 나중은 2m니까 변이가 2m야 2m. 그 직선 거리 차이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B가 A의 2배이다 하면 맞네요. 얘도. 디귿 2초일 때. 자, 2초일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2초일 때 운동 방향. 그럼 운동 방향 어떻게 보면 될까? 자, A는 지금 8에서부터 6을 향해서 거꾸로 오고 있었어. 지금 여기서 보세요. 0m였을 때. 0m였을 때 여기가 8m라고 하면은 8에서 6으로부터 거꾸로 오고 있었어요.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지금 B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4m로 향해 가고 있죠. 0에서부터 4m로 향해 가는 중이에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둘의 이동 방향은, 운동 방향은 같지 않죠. 또 운동 방향을 보기 위해서 속력을 보면 되잖아. 속력. A의 이 ST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잖아. 속도. 그럼 속도가 보면 A는 속도가 이렇게 기울기가 반대 마이너스 방향이고 B는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아, 속도 자체도 서로 부호가 다르구나. 그럼 운동 방향이 다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빠르게 2번 넘어갑시다. 자, AT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AT.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대로 풀 수 있으면 풀면 되는데 웬만하면 VT로 무조건 바꾸는 게 좋습니다. VT로. 이대로 풀 수 있을까? 속도는 뭐 구할 수 있을 거고 가속도, 이동 거리 이런 거는 여기서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VT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면 VT로 한번 바꿔봅시다. VT. 자, 정지 상태에 있었대. 그럼 정지 상태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가속도가 10. 자, 그러면 이거는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것은 1초당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10만큼 변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1초 후에는 속도가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 2초니까 2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가 됐겠어요? 20이 됐겠죠? 20. 그리고 나서 2에서 4 동안은 가속도가 없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이렇게 했고 4초까지. 그 다음에 6초까지 보면은 다시 1초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10으로 줄어드는 그런 운동을 했죠. 그러면 다시 속도가 20이었던 게 2초가 지났으니까 20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럼 VT 그래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여기서 이제 VT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낫습니다. VT는 우리가 의미가 많고 또 잘 많이 다뤄보는 그래프니까 1번 4초일 때 물체의 속도, 4초일 때 여기네. 물체의 속도는 20이다 맞고,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평균 가속도,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평균 가속도, 여기는 뭐 저 가속도가 제로니까 그러면 평균 가속도는 10에다가 4를 나눠줘야 되겠네요. 0에서 4초 동안. 왜 0에서 4초 동안을 물어봤지? 총 가속도는 10이니까 네, 4를 나눠주는 게 맞는데 0에서 4초 동안은?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틀린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렸고, 평균 가속도. 네.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물체 이동거리, 이거를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를 구해보면은 어차피 뭐 4 곱하기 20 하면 되겠네. 이 넓이나 이 넓이나 같으니까 여기다 채워준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4 곱하기 20 하면은 80m 맞겠네.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의 속도의 방향, 속도 방향 둘 다 플러스죠. 플러스. 근데 얘 다른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가속도가 다른 거지.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플러스라는 거고, 얘는 늘어나고 있고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방향은 같고, 얘도 맞고, 0에서 2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 물체 운동 방향, 속도 방향이 같으니까 뭐 운동 방향도 같겠죠. 자, 3번 스탠드에 이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관성 법칙과 관련해서 뭐 추 매달아가지고, 자, 이 생각해봐봐. 무거운 추가 여기 있어. 그 내가 실을 천천히 당길 때랑 빠르게 당길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천천히 당긴다면 A와 B 중에 어느 게 끊어질까?
자, 천천히 당긴다면 추도 같이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끊어집니다. 근데 빠르게 당긴다 생각해보세요. 빠르게 당기면 추는 정지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크니까 정지하려는 관성이 크겠죠. 빠르게 당기면 B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명심을 하고 한번 봅시다. 기억. 현재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여기서 보면은 잡아당긴 채 추가 정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지는 알짜임이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니은 실 A에 걸리는 힘과 B에 걸리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자, 지금 잡아당긴 채 정지하고 있다고 하잖아. B는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해요. 하지만 A는 잡아당기는 힘도 작용하고 추의 무게도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추 무게 플러스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고 B에서는 당기는 힘만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A가 더 많은 힘이 걸립니다. 실 B를 갑자기 큰 힘으로 잡아당기면 실 A의 경우에는 이제 추의 관성 때문에 추가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B에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순간적으로 걸려버리니까 더 큰 힘이 걸린다 하면은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이건 뭐 너무 많이 우리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5kg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5kg 물체 20N으로 끓였다. 그럼 가속도 얼마? 5kg짜리 20이니까 4m/s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이다. 이거 맞고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4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12N 맞고 A가 B를 미는 힘 결국에 분석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12N. 이게 뭐냐면 FB가 A를 미는 힘 이게 12N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FA가 B를 미는 힘도 12N이다. 근데 B에 작용하는 알짜임 20N 이거 우리가 민 힘 20N이 있으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8N인데 실제로 4 곱하기 2 해도 8이 나오니까 맞네.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8N이 아니고 12N이 돼야 되겠죠. 왜 틀렸고 B가 A를 미는 힘 이거 12N 결국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말하는 거니까 12N 맞고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12대 8이니까 3대 2네요. 3대 2가 맞다. 그 다음 질량 비대로 알짜 힘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알짜 힘은 결국 MA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같아서 질량 비대로 힘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속력 3V로 운동하던 질량 M의 물체가 이 M으로 정지해 있는 B와 충돌해서 한 덩어리로 갔다. 그럼 얘는 M, 2M, 결국엔 3M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충돌을 A의 운동량은 감소했다. 충돌 전에 얘는 3MV였죠. 운동량이. 얘는 0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충돌 후 3MV에서 MV가 되겠네요. MV가 됐으니까 운동량은 감소했죠. 맞고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었다 봅시다. 뭐 당연히 이거는 보존이 돼야 되겠지만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3MV이고 충돌 후에는 3MV 질량 3M이고 속도 V니까 그러면 운동량 당연히 보존이 되었죠. 그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랑 보면 되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겠네. 쌤 제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 얼마였냐면 2MV고 처음 운동량은 제로니까 2MV인데 틀렸네요. 답은 3번. 마지막 6번 좀만 힘내서 봅시다.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을 4V, 2V로 운동하던 질량 M인 두공 AB가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다음에 2VV로 된 것을 얘기를 한다. 충돌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그럼 B가 T라고 하면은 얘는 2T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봅시다.
자, 기후, 벽과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량도 속도를 곱해주니까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오른쪽을 플러스로 웬만하면 잡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나중 운동량 보면은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운동량은 4mv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기를 보면은 6mv가 되겠죠. 우리 충격량은 또 우리가 크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부호 생략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가 이제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조금 놔두고,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봅시다.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운동량은 2mv,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3mv, 크기만 보면 3mv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2mv 하면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자, 충격량의 크기를 또 물었습니다. 충격량의 크기,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러면 가는 6mv고 나는 3mv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 평균 힘의 크기 당연히 물어보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그러니까 얘가 FAET라고 하고 얘가 FBT 시간 간격 고려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 나눠주면 되니까 어차피 T는 동일하니까 T 그냥 다 약분하고 MV도 그냥 아니다, 같이 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 FA는 얼마냐면 3MVT가 되고, 그 다음 FB는 3MVT. 힘의 크기가 같네요.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아니고 힘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라든지 또는 뭐 그 충격량과 이용해가지고 충격력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통합과보다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유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앞에 힘과 운동 단원, 특히 뭐 뉴턴 운동 법칙, 가속도 법칙 이용하는 거 정말 어려워해요. 이거 정말 3학년 돼서 문제는 항상 이 단원에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서 선생님이 좀 진도 빠르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 단원을 조금 이제부터 천천히 나갈 거니까 여기 단원은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 거 있으면 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열심히 좀 선생님을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푼 거 중에서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설명이 이상하다, 선생님 이 계산 실수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뭐든지 좋으니까 뭐 댓글을 달아두든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든 카톡을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1시간 남은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